어젯밤에 갑자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자살했다 뭐 이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. 뭐 누구든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심리적 압박도 느끼고 고민도 있고 할 텐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이겨내는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. 내가 재미있게 사는 법을 스스로 찾고 그것을 생활화해 나가는 이외에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. 근데 우리가 왜 인생이 재미가 없냐? 오늘을 안 살아서 그래요. 오늘 것만 보면 재미가 있을 텐데 왜 어제 걸 끌어다가 오늘에다 놓고 내일 걸 끌어다 오늘에다 놓고 거기다 자꾸 비벼 먹냐고. 어제 건 지나갔잖아. 그죠? 근데 지나간 것을 오늘 보니까 못마땅하게 했어. 오늘 어제 걸 곰씹고 있어요. 그때 가져오는 내일 게 뭐예요? 걱정을 가져와. 왜? 오늘 네가 곰씹고 있어서 내일이 걱정되는 건데 네가 곰씹지만 않으면 지금 온 네 옆에 환경하고 여기 테레비가 재밌는 게 그저 보이면 재밌게 웃고 있으면 되지. 옆 사람이 누가 와서 사기치는 소리를 하면 그거 재밌게 내가 듣고 있으면 되지. 질량이 안 되면 사기 당하면 되고, 그지? 질량이 되면 이 녀석이 나를 또 흔들어 보는구나 하고 있으면 되고. 지금을 안 살고 어제 거를 곰파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의 걸 오늘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우리를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과거에 곰판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에 끌어온 질량이 내 앞에 많이 쌓여 있겠죠.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벽이 돼서 나를 가로막는 것이 도저히 돌파가 어렵다라고 할 때 선택하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벗어날 줄 아는 거지. 천만의 말씀, 만만의 말씀. 네 질량은 네가 고스란히 가져간다. 육신이 있으면 네가 반전을 이룰 수 있으나 육신이 없는 영혼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 네 후손들이나 너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자들한테 가서 빌붙어야 되는데 너같이 한 맺힌 영혼이 가서 영혼이 맑은 사람한테 가서 인연될 수 있다고? 똑같이 한 맺힌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다 쏘삭거릴 수밖에 없는. 그러니 천년만년 그렇게 살아야지. 근데 누구도 3차원의 내가 육신을 가진 내 인생과 육신을 벗어낸 4차원의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. 그 삶이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는 어떤 논리도 있고 뭘 믿어야 그게 된다라고 하는 또 논리도 있고 어떤 것이 됐든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오도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길들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시대에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? 질량들은 꽉 찼는데 내가 가진 질량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. 누가 제일 많이 죽어요? 억울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요. 왜? 내 걸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가서 심장을 까서 내 보여봐야 심장에 핏밖에 더 보여? 근데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나의 본심이잖아. 내가 본래 너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잖아. 근데 이게 왜 너한테 그대로 안 전해져요? 내가 실력이 없잖아요. 내가 감당을 못할 얘기를 내가 내 입으로 뱉었잖아요. 왜?
내가 내 입으로 뱉었다면 너에게 이해되게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? 내가 뱉은 말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벽에 밀리게 되고 벽에 밀려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니까 고립되게 되고 고립돼서 선택하는 것이 그런 일들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결론적으로 가면 내가 지금 뱉는 말에 책임을 못 질 말도 할 정도로 내 질량이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분별이 안 된다.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지조차도 모른다. 그러면 누가 이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되느냐?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. 조직에서는 윗사람, 이 사회 전체에서 보면 정신 지도자, 이 사회는 3대 축이 있단 말이에요. 3대 축. 정신 지도자,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있고, 그 다음이 기업 조직이 있어요. 이 3대 축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업도 일을 하고 있고, 정부도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정신 지도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이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다 뭐만 하고 있느냐면 빌고 매달리도록만 해놨어요. 근데 내가 지금 사회에다가 감당 못할 말을 쏟아놓고 살려주세요.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.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. 부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. 부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.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. 그러면 기업은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느냐. 어느 때인가 너희들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그것은 이 노동자, 근로자들의 희생과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이 뭉쳐서 일어난 것이지 네가 잘나서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. 너는 경제 쪽으로 사주를 받아와서 네가 경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 것이고 경제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적합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너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연돼서 와서 여기에서 그 희생을 바탕으로 일어섰으면 어느 땐가는 다시 이것을 환원시켜서 이 사람들이 희생한 끝에 보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듯이 희생한 보람이 올 수 있도록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찾아주고 그 진리를 맛보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자들의 영혼이 풍요롭게 해서 같이 가족이 돼서 갔다면 어찌 서로 헐뜯고 끄집어 땡기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겠느냐 말이죠.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역할을 또 누가 했어야 되냐면 이 기업인들이 정신 지도자라고 교계에 어디 그 절간에 어디 도파에 그 다음에 내놓으라는 도사에 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. 가서 어찌하오리까를 물었을 때 너희들은 땅 투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. 어떻게 하면 돈 번다. 뭘 어떻게 하면 어디에 땅 사놓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. 그 지기가 어떻다. 뭐가 어떻다. 묘 봐주고 집 봐주고 땅 봐주고 다른 일 한 일이 뭐 있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자들이 자양분을 자기 군사들을 이끄는 그 환원을 해야 되는 질량의 지식을 전해줘야 될 자들이 하나도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 기업가들이 깡통이 돼버렸어요. 깡통이 돼버렸으니까 동물짓을 하는 거죠. 왜? 돈은 밑에서 패서 위로 몰아주니까 여기는 돈이 태산같이 많지?
근데 그걸 써서 아래로 어떻게 있는 이 질량의 지식들을 잘 흡수해서 전해주는 그거 하라고.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라고. 세계 어디든 다니면서 너희들이 그 질량의 지식들을 받아와서 아니면 그 석학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. 그렇게 해서 힘을 접근을. 그 힘은 다 지가 어디다 갖다 소비해버리고. 동물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저거 보고 있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? 그래서 대드는 게 노사분규가 된 거예요. 그러면 우리 경찰 조직, 이 정부 조직, 이건 안전하다고요?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. 지방청장이 나한테 힘을 왜 몰아줘요?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? 우리 지금 충남경찰 5,000명이 나한테 주고 있는 그 힘 때문에 도지사도 나를 만나주고 이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나를 만나주지. 우리 경찰관들이 헌신 희생 노력을 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그 가치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나를 뭐 때문에 만나주겠느냐고.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났다면, 그리고 그 질량을 얻었다면, 그것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,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을 얻게 하는 그런 환원을 해야 되는데, 계속 노예 부리듯이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끝에는 이제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바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계속 짓밟히다가는 내가 보람도 못 찾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힘을 모아서 대작하러 드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모든 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요. 이게 3대 축이 다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. 그래서 기업이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 압력이 어떻게 어디로 다 오느냐면 정부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부가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? 종교 지도자들이 해내야 되는 역할,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해내야 되는 이 역할, 이것을 못하니까 이 사회가 엄청나게 혼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사회의 온갖 부분에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그냥 만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빈부격차와 이런 갈등이 또 엄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정부가 큰 정부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경찰도 이쪽에 강도가 세지니까 강한 경찰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80년대 봤지만 80년대 우리가 이 데모 상황을 겪고 90년대 이후의 데모 상황을 우리가 겪어본 사람들 알잖아요. 강하게 할 때 상대가 제압이 되고 사라지던가요? 우리가 약하게 할 때 상대가 약화돼서 더 데모가 잘 막아지던가요?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죠? 우리가 강하게 할 때 상대도 강하게 와서 훨씬 더 충돌이 셌어요. 근데 또 어느 때인가 우리가 대응을 약화시키니까 상대도 또 대응을 약하게 해서 지금은 그때 80년대 상황으로 볼 때는 상전벽해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 시위 상황이 반전이 됐잖아요. 그거는 시대의 발전도 있다라고 하는 변수가 있지만 강한 것이 결국은 상대를 제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.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. 왜? 사회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자꾸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이 사회 자체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발 좀 우리 경찰만이라도 가만히 있어라. 왜? 내가 너한테 질량의 지식, 어떤
이 네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뭐를 주지 못할지언정 일단은 저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 사람들이 그 짜증나는 이것만 하지 말아보자. 이것만이라도. 그리고 나서 일단 그것이 진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건지는 의논해서 해보자. 할 수 있는 선부터.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뭘 하라고 자꾸 드라이브 걸지 말고 위에서 하려고 하는 건 좀 놔두고 그 70년간 우리가 해왔는데 이제 한계에 닥쳤잖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하지 말고 아래에서부터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거기서부터 합의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보람을 찾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건지 그리고 자원들을 잘 이렇게 운용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해보자.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지휘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내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그 사안으로 들어가면 이유는 천차만별이지만 지금 그 질문에는 요 정도로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. 이해되시죠? 네. 다른 분들 이해돼요?